안녕하세요. 주효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B의 파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고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 특히 국채 수요 증가에 따른 국채 가격의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VB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주 고객층인 테크 기업들은 2022년 경기 불황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어 있었고, 최근 현금 흐름이 부족하여 SVB로부터 예치했던 예금을 인출하려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SVB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한 현금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예금 인출의 수요만큼 현금 보유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보유인 국채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SVB 소유의 국채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라서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 국채 매각 시 손실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SVB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주 12억 5천만 달러, 전환우선주 5억 달러, 사모증권 5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식 인수 희망자가 없어 자본 조달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SVB가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덤핑하였고, 결국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41%,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1.82%를 기록하며 주가는 고점 대비 86%가 하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SVB는 단순한 소규모 은행이 아닙니다. 미국 상업은행 16위의 거대 은행이고 총 자산은 2,100억 달러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시 자산 총액은 5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금리 인상에 의해서 은행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VB가 파산하게 되면서 여기에 자산을 예치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 보호법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5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SVB에는 이미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예치한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겨우 25만 달러만 돌려받게 된다면 회사 자체가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은 SVB의 고객층인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서로 금융거래 및 대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은 다른 은행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부실해진다면 나머지 한쪽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행에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SVB 파산이 다른 거대 은행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은행이 파산하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금자들이 자금을 인출하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에게 자산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용 공급이 감소하면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은행주들의 주가도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CNBC에서는 당장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뜻은 양적 긴축을 중지하고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글로벌 달러 유동성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까지도 50bp 인상을 주장했지만 시스템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포기해야 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은 아주 큰 딜레마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동성은 어디로 몰려들게 될까요? 당연히 안전자산입니다. 지난 며칠간 국채와 금에 대한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10년물은 4%를 완전히 하회하고 있으며
금은 최근까지 하락하던 트렌드를 급격하게 돌렸습니다. 이런 시장 심리 속에서는 우선 사태가 정리되고 연준이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이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TLT나 TMF 같은 국채 ETF를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국채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금속, 원자재 쪽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